안녕하세요. 정보가 세상을 바꾼다인 보뱅크입니다. 이번에 전해드릴 내용, 중국 연예계의 재갈, 연예 매니지먼트 자격시험 도입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 이야기를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통제국가로의 변모를 하고 있는 중국이 이제 연예계까지 재갈을 물리고 있습니다. 시진핑의 지시에 따라 문해정풍 운동으로 중국에서 새로운 공영 매니지먼트 규정이 발표되었기 때문인데요. 이에 따르면 올해 3월부터 연예계에 종사를 하려면 새로운 자격증이 필요하다는 것이 이 법안의 골자입니다. 자격증 시험을 치르려면 중국 국적자로 공산당 체제를 지지한다는 내용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자, 지금 보시면 이게 어떤 그림이냐면 중국 공연예술협회가 지난 2월 5일 날 발표한 연예계 자율관리 방안입니다. 문해예술계 정풍운동의 일환으로 이해가 된다라는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지금 알아볼 내용, 중국 연예계의 재갈, 연예 매니지먼트 자격시험 도입, 연예계를 사회주의 사상 전파의 도구로에 대해서 한번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중국에서 지난 24일 문해예술계의 잘못된 풍조를 바로잡겠다라는 문해풍조 운동이 강조되면서 새로운 공연 매니지먼트 규정이 발표가 되었습니다. 이 규정에 따르면 중국에서 공연 중개업을 하려면 올해 3월부터 매년 1회 치러지는 공연 중개업자 자격시험에 합격을 해서 관련 자격을 취득해야 된다는 것이 골자이죠. 중국인은 물론 홍콩, 대만인도 이것에 적용이 됩니다. 이 규정은 중국식 사회주의를 바탕으로 한 문화예술 분야의 금욕주의 그리고 도덕주의를 강조한 시진핑 주석의 발언이 나온 뒤에 발표가 되었습니다. 즉 문화예술 분야에서도 강하게 옥죄면서 자신들이 유리한 방향으로 연예계 종사자들을 움직이려는 노력 그리고 소프트 파워를 이용을 해서 중국의 문화를 그들의 사상을 세계 속에 심으려는 그들의 생각이 있다라는 것이죠. 여기에 실무자들부터 사회주의 채색을 철저하게 고취시켜서 이 중국 공산당이 지배하는 이러한 문화 생태계를 완전히 지배해버리겠다. 그리고 중국 내에서도 이것을 벗어나지 못하게 해서 이제 TV를 보는 모든 사람들이 중국 공산당에 친애하고 동조하는 세력으로 만들어버리겠다라는 것이 가장 큰 의미가 되는 거죠. 또한 자격시험으로 도입으로 인해서 언제든지 이유를 만들어서 시험 합격 취소를 시킬 수 있는 명분까지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자격시험 자체를 이제 한번 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만약 폐지를 시켜버리고 만약 이것에 대해서 시험에 대해서 통과했다라는 것을 통과 못했다라고 어그러뜨려 버리면 중국에서의 연예 매니지먼트 사업을 아예 할 수 없기 때문에 중국 정부 눈치를 상당히 많이 봐야 된다는 이야기죠. 여기에 언급되었던 공연 중개업자라는 것은 공연이라는 경제활동 수수료를 목적으로 중개, 대행업을 행하는 자연인, 법인, 그리고 기타 경제단체를 일컫는 말입니다. 이는 한국의 매니지먼트사와 공연기획사를 생각하시면 아주 정확해요. 중국은 이들에게 시험 합격 조건에 사회주의 시장 경제 하에서 인민이 증가하는 문화 수요에 이바지해야 한다라는 것을 조건으로 붙였어요. 우리가 정말 눈여겨봐야 될 내용, 여기 사회주의라는 거죠. 이 사회주의 시장 경제 하에서 인민이 증가하는 문화 수요에 이바지해야 된다. 다시 말하면 중국 인민의 문화 자체를 중국의 공산당이 원하는 방향으로 움직이는데 너희들은 반드시 따라야 된다라는 것이죠. 즉 중국에서 공연업을 하고 싶다. 그러면 사회주의적 가치관 확산에 기여를 해야 된다라는 뜻과 동일합니다. 공연중개업 담당 부서인 중국문화여유관광부는 이번 공연중개업 자격시험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했죠. 공연업자들의 양성과 관리를 강화하고 이들의 행위를 규범화하는 데 취지가 있다라고 그 이유를 밝혔습니다. 즉 국가가 나서서 전문인 인정제도를 만들면서 이 인정제도를 취소할 수도 있는 수단으로 만들 수 있어서 결국 강하게 연예계를 통제하겠다라는 것이죠. 응시자격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로는 중화인민공화국 국적자, 두 번째로는 중국 공산당의 헌법을 지지하는 자, 세 번째로는 양호한 정치적 자질, 말하자면 중국 공산당에 입당을 해야 된다라는 말까지 나오고 있죠.
네 번째로는 업무 수준과 도덕적 품행을 갖춘 자, 이 네 가지로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부칙으로는 홍콩, 마카오, 대만 거주자에도 적용이 되기 때문에 홍콩, 대만, 마카오에서 건너간 중국 사람들까지 이것을 통제를 하겠다라는 내용이죠. 이 부칙은 하나의 중국 원칙과 일국양제를 적용한 것으로 풀이가 되고 있습니다. 대만의 일부 언론들은 이 부칙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고 나섰는데요. 대만의 유명 연예인들 대부분이 중국에서 활동을 하고 있는데 이들이 중국에서 연예계 활동을 하려면 이들을 관리하는 연회사 직원들은 해당 시험에 응시를 반드시 해야 하고, 이는 즉 중국 공산주의 체제의 수요자를 공식적으로 천명해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정말 어렵게 된 상황이죠. 중국 관영 신화통신에 따르면 지난 14일 시진핑 국가주석은 문화예술 종사자에게 개인의 도덕적 함양, 사회적 이미지, 작품의 사회성 효과를 통일해야 된다. 이 통일이라는 것은 자기들이 원하는 것으로 통일을 해야 된다라는 거죠. 우리가 볼 때 통일이라는 이 개념 자체가 중국 공산당이 원하는 그 사회적 효과로의 통일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고, 도덕성도 함양을 해야 되는 것은 이 중국 공산당의 도덕성, 그리고 사회적 이미지, 작품의 사회적 효과까지, 그리고 덕과 예술을 동시에 추구하며 시장의 노예가 되지 말다라고 천명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 14일 시진핑의 내용을 보면 예술과 연예 활동과 개인의 도덕성은 분리시키지 말라는 짓이죠. 그래서 도덕성과 예술 연예 활동이 일치가 되어야 된다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에 대해서 시 주석은 쐐기를 박는 발언까지 했는데요. 이를 받아들이지 못하는 시대가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다. 받아들이지 않으면 이 시대가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다. 자신을 존중하지 않으면 존중받지 못할 것이다 라고 하면서 지금 이것에 대해서 너희들이 받아들이지 않고 싶어? 그러면 나가. 이 말이죠. 즉 자신의 요구사항에 따르지 않으면 강제적으로 언제든지 중국의 연예계에서 퇴출될 수 있음을 시사한 것입니다. 시 주석은 또한 문화예술에 대해서 통속적이어야 하지만 용속적이거나 저속하거나 미속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즉 미혹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면서 문화와 예술은 실생활에 밀착해야 하지만 풍기문란을 조성하거나 조종하거나 부추겨서는 안 된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말하면 외부의 세력의 문화에 대해서 우리들을 침범하지 말라는 이야기와 똑같다라는 거죠. 아울러 창의적이어야 하지만 괴이하거나 터무니없어서는 안 된다. 문화예술은 효과가 있어야 하지만 지저분한 썩은 냄새로 유혹하거나 시장의 노예가 돼서는 안 된다라고 하면서 국가와 민족의 부흥을 위한 과업이 되도록 해달라라고 지금 당부를 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문화예술 자체가 중국 공산당을 위한 그 국가, 민족의 부흥을 위해서 과업에 쓰이도록 해야 된다라는 그런 의미가 되겠죠. 중국에서 당 간부들 사이에서 부정부패는 비일비재하죠. 즉 부정부패의 만연은 일상적인 것이 된 것이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드러난 사건은 빙산의 일각에 불과하죠. 중국 공산당은 표면적으로 중국식 사회주의를 기반으로 해서 지금 중국 사회주의가 매우 도덕적인 집단, 그리고 매우 민주덕이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난 12월 달에 미국에서 개최된 민주주의 연합에 대해서 우리를 왜 초청하지 않았느냐고 반발하기도 했죠. 그러나 최근에서 지금 문화예술계에서 대상으로 숙청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판빙빙, 정샹 등을 비롯해서 인기 스타들의 탈세 사건과 엑소 출신 가수 크리스의 미성년자 성폭행 사건 이후 연예계 사상투쟁 활동을 벌이고 있는 것이죠. 이들 자체들도 지금 현재 정말 얼토당토하는 이야기들을 가지고, 물론 크리스와 같은 경우는 조금 문제가 있지만 그래도 상당히 어마어마한 숙청이 들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문화연예계 숙청을 1940년대 마오쩌둥 시대의 예난에서 벌어진 사상투쟁 운동에 빗대어서 청풍운동이라고 명명을 했지만 중국 현지에서는 깨끗하게 한다라는 뜻의 청랑 활동으로 부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칭랑은
중국 공산당이 문화예술을 자기식으로 좌지우지하겠다라는 것이 지금 중화권 전문가들의 분석이죠. 인기 스타들을 중심으로 돌아가던 중국 문화예술계를 재편을 해서 이 통제력을 중국 공산당의 소중으로 옮겨오기 위한 의도라는 것입니다. 중국 공산당이 엔터테인먼트 사업을 상대로 해서 일종의 위장된 형태의 정치적 거명을 수행하려 한다라고 보는 이들도 있죠. 홍콩의 성도일보는 중국 문화예술계의 각종 협회, 단체가 모두가 지금 중국 공산당 고위급 인사들이 이끄는 단체, 즉 인민단체라고 지적하고 나서고 있습니다. 그 일례로 작가협회, 테니 주석은 18차 공산당 중앙위 위원이고 시진핑 주석의 부인인 펑리위안은 중국 문화예술계 협의회 부주석으로 지금 역임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작가협회도 마찬가지고 중국 문화예술계 협의회도 마찬가지고 다 중국 공산당의 수중 아래 떨어져 있다라는 것이 가장 큰 의미라는 것이죠. 그리고 현재 중국과 같은 경우는 문화상품을 세계화를 시키겠다라고 선언을 하고 있어요. 그 내용을 보면 현재 중국은 중국 내 문화상품의 세계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문화상품의 세계화를 추진하기 전에 청랑을 통해서 중국의 연예계를 중국의 통제하에 놓겠다라는 것입니다. 지난 10월 말 중국은 베이징시 둥천구를 비롯해서 29개 지역에 대해서 국가문화수출 기지로 지정을 했습니다. 상무부를 주축으로 중국 공산당 중앙선전부, 외교부, 교육부 등 17개 기관이 손을 잡고 해외 온라인 플랫폼과 협력을 추진할 방침이죠. 다시 말하면 넷플릭스나 아니면 애플 TV 같은 경우 그리고 디즈니 TV 같은 이 OTT 업체들과의 협력을 추진한다라는 것이 그들의 생각이라는 것입니다. 즉 중국 정부가 나서서 중국식 소프트 파워를 강화하고 그들의 사상을 세계 속에 심겠다. 그리고 중국이 좋은 나라라는 이미지를 심겠다라는 것이 그들의 생각이라는 것이죠. 이를 통해서 중국 공산당이 원하는 문화를 외국에 수출하겠다라는 것입니다. 이를 하기 전에 칭랑을 통해서 중국 내부를 완전히 정화시키고 그들이 원하는 연예계로 주물딱주물딱 거리겠다는 게 그들의 생각이라는 것이죠. 이러한 중국의 움직임은 과거 시진핑 주석이 천명한 사회주의 문화 강국 건설 주창과 관련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는 중국의 소프트 파워를 높여서 중국의 좋은 이야기와 메시지를 세계에 잘 전해야 된다라고 강조한 바가 있는데요. 다시 말하면 중국의 좋은 이미지, 중국의 좋은 이야기 자체를 세계 속에 퍼뜨려서 어떤 생각을 갖는다? 중국은 좋은 나라다라고 평가를 나서게 한다라는 것이 중국 공산당의 생각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중국의 이러한 전략이 통할지는 아직까지 미지수라는 사실이죠. 소프트 파워란 대중들이 자연스럽게 주입하는 것이 아니라 대중들이 자연스럽게 수용할 때 있을 때 얻는 것이기 때문이죠. 강제적으로 주입해서 얻어지는 것들이 아니고 그리고 자연스럽게 흡수해서 받아들이는 것. 그래서 우리나라 문화를 지금 미국이 굉장히 키우고 있는데 이 문화를 키우고 있고 세계 속의 문화로 한국 문화를 주류로 만들고 있다라는 그 가장 큰 이유는 지금 현재 중국의 소프트 파워에 대항할 수 있는 가장 큰 문화의 무기가 한국에 있기 때문이죠.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지금 넷플릭스와 애플 그리고 디즈니 이러한 곳이 우리나라에 투자를 해서 한국 문화를 세계 문화화 시키면 같은 동양 문화권의 중국 문화와 한국 문화가 세계 속에 충돌을 하게 되는데 그 충돌되는 문화 지점에서 한국 문화가 더 우수성을 보이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중국 내에서도 한국 문화를 받아들이면서 그들이 이야기를 하잖아요. 한국 문화는 중국 문화의 일부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중국 문화가 그들이 말하는 한국 문화를 받아들이면서 이것도 우리 문화다 라고 더욱더 생각을 할 수 있게 그들 스스로 위안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상황들을 만들 수 있기 때문에 미국도 전략적으로 한국 문화를 키우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특별히 한국에서 이미 한 차례 중국의 변질된 문화 콘텐츠에 대한 결과를 우리는 이미 봤었는데요. 지난 3월 달에 SBS에서 방영된 조선고마사가 그 대표적인 예입니다. 당시 이 드라마는 중국의 문화 공정 논란을 일으키면서 방송 2회 만에 폐지되는 아픔을 겪게 되었죠.
조선구마사는 3월 22일 첫 방송에서 조선의 임금이 기생집에서 외국인에게 중국 전통 음식인 월병, 삭힌 달걀, 중국식 만두 등을 대접하는 장면을 내보는 등 노골적으로 역사를 왜곡해서 한국 시청자들의 큰 반발을 샀습니다. 이후 드라마 대본을 쓴 작가의 소속사로 알려진 자핑코리아 대표가 중국 공산당 기관지인 인민일보 한국대표처 부대표라는 사실이 이제 추가로 드러나면서 조선구마사는 한국에서 반중 정서를 폭발시키는 기폭제가 되었었죠. 지금 현재 소프트 파워에 대해서는 처음 주창하신 분이 조세프 나이 하버드대 명예교수였는데, 이분은 소프트 파워는 타인에게 원하는 것을 유도를 해서 그들의 선호도를 형성하는데 그 공동의 선택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조선구마사를 통해서 드러난 것은 지금 중국의 소프트 파워가 드러났는데, 상대방은 원하지도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중국 공산당의 생각을 강요하면서 거부감을 일으켜 중국 공산당이 원하는 생각과 정반대의 일이 벌어지게 된 것이죠. 조세프 교수는 이에 대해서 중국의 빗나간 소프트 파워를 지적을 하기도 했는데요. 그는 지난 10월 미국 싱크탱크 전략국제문제연구소가 개최한 한국 관련 화상 컨퍼런스에 참가를 해서 중국은 매년 100억 달러를 쓰고도 원하는 결과를 얻지 못했다라고 하면서 잘못된 중국의 소프트 파워 정책에 대해서 크게 비판한 적이 있었습니다. 자, 지금 보시면 중국 자체가 문화 컨텐츠를 통제를 해서 그들이 원하는 문화, 그 자체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문화 컨텐츠를 자기 원하는 문화 컨텐츠를 만들고 이것을 해외에 수출하려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어요. 이러한 상황에서 이러한 것들이 준비가 되는데, 이것을 하기 전에 내부 단속부터 시키고, 내부 단속 시킨 다음에 이것을 정확하게 그들이 원하는 문화, 그리고 그들이 원하는 생각, 그들의 좋은 점, 그리고 좋은 것들만 보여서 세계 가운데 중국의 소프트 파워를 키워보겠다, 생성시켜보겠다 라고 하는데, 미국은 더욱더 머리가 좋죠. 미국은 한국을 이용해서 이 중국의 소프트 파워를 지금 누르고 들어가고, 그리고 특별히 중국 사람들이 가장 거부감이 없는 나라 중에 하나가 또 한국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한국을 이용을 해서 중국을 아주 대차게 쳐가고 있는 중국의 한국이 미국의 주요 거점, 문화로서도의 주요 거점이 되고, 그리고 중국을 견제하는 입장으로, 특히 미사일 같은 거 견제하는 입장으로 한국을 점점 더 키워가고 있는 이러한 입장을 지금 우리가 보게 되죠. 이러한 것들 때문에 한국이 지정학적으로 중요하지만 또 문화적으로도 중요한 중심지로 세계적으로 떠오르고 있고, 이러한 것들을 생각하면서 한국은 더욱더 발전할 날밖에 남지 않았다 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번 내용은 여기까지 하겠고요. 저희 내용이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됐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구독,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